반갑습니다. 본인은 정치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왜 첫 번째 후보가 된 건지 모르시죠? 모릅니다. 대구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조 부모님은 오랜 국민의힘 지지자시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대구에서 귀환하는 민주당 지지자시고 네, 본인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까지는 정치 문외한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답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이요? 네.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요? 네. 시끄러운 어린이입니다. 그렇게 답해서 합격한 겁니다. 자, 대선까지 6개월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불안했습니다. 다시 돌아올까봐. 문외한이라도 그 정도 감각이면 출발은 충분하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마저 통제하려는 언론사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언론에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편 들어달라고. 그리고 언론에 대리 민원하는 겁니다. 저게. 왜냐하면 10중 8구 기자들이 국민의힘이 요청했을 거거든요. 대신 말 좀 해달라고. 자기들이 말하면 욕먹을까 봐.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모습이 생중계 되면 좋아할까요? 낯설겠죠. 개혁을 말하는 비판적 기자들인데 뭐 그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까? 싫어합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직종 통틀어서 기자군의 꼰대 지수가 1군 그룹에 속해요. 그렇습니까?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불편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금 정도의 브리핑 시스템도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마련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이전 주요 부처에 기자실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요즘 독서실도 이렇게 안 생기지 않았나? 진짜 독서실인데요. 그 총무 있는 옛날 독서실 있잖아요. 네. 그런 독서실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인 카르텔로 메이저 언론사 중심으로 운영이 됐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특권이죠. 그 기자들은 저 방에 아예 출근을 해서 점심도 그 부처에서 먹여주고 보통 저녁도 접대가 자주 있었고 물론 밥값은 안 냅니다. 술값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세금으로 저런 시설 운영은 안 된다 해서 각 부처 기자실 하나로 통합해라. 그리고 인터넷 매체도 등장했으니까 대방형으로 인터넷 매체 기자들도 오게 만들어라 했거든요. 네. 야, 선진국 시스템이니까 기자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기자실 통폐합이라면서 관련 기사가 막 쏟아졌거든요. 그때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 기사들 중에 한 줄만 읽어봐도 아무거나. 네, 이 정권의 편의만 생각한 독선이 오만일 뿐이다라고 서울신문 사설이고요. 2007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건 뭐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특별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비판 기사를 써야 되는지 그때는 한겨레 네. 조선일보가 같은 편이었어요. 진보 보수 대동단결해가지고 그 브리핑룸에 자기 안 들어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 정부 청사 복도에 앉아가지고 막 그 사진 있을 텐데 이런 사진들 브리핑실에 안 들어간다고 지금 보면 아이고 저 꼰대들 싶은데 그때는 진보 보수 모든 매체가 대동단결해서 노무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바로 기자실이 복원되죠. 그리고 막 박수치고 기자들 환호하고 저렇게 기자실을 다시 만든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명백한 퇴행이죠. 그렇네요. 지금 보면. 네. 그냥 엉기는 거예요. 김민석은 운동권이라서 미국에 입국 못한다. 이게 김민석 총리 내정 발표 직후부터 극우 커뮤니티 또 뭐 친윤 커뮤니티에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걸 기자가 받아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묻는 건 이건 기본도 안 된 거예요. 그러네요. 기초조사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미 문화원 사건이라는 게 85년 김민석 의원이 서울대 정학상 회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김민석 의원은 하버드에서 행정학 석사를 했어요. 그걸 90년대 이미 했어요. 지금 뭐 미국을 못 간다가 아니라 90년대 이미 했다고. 네, 20년 정확하게 모릅니다. 갈 길이 좀 머네요. 어떻게 됐죠? 다음에 아는 이따 건 들어가고. 기억이 안 나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에요. 미국 변호사예요, 저분이. 네. 근데 미국 출국이 안 된다뇨.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했다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중국의 칭화대인가? 거기 가서 또 중국법 공부했어요. 새 정부 첫 번째 총리 후보에게 기본적인 양력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해야지.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니.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왜 점거가 필요하냐고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정치부 기자라면 최소한. 왜냐하면 이게 5.18 광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미국에 못 가는 근거를 묻는다는 거는 이게 무슨 반미주의자냐고 그래서. 일베 커뮤니티 유저들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만났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첫 질문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한참 모질한 겁니다.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또 자격도 받는 등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세계에 대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또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2030 남선들 이준석 의원이 하버드 나왔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분 90년대 중반 이미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나왔다고. 칭화대도 나왔어. 중국에서 제일 아니에요 거기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니까요. 언론에 있는 다수 젊은 기자들이 민주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가진 스테레오타입에 운동권 출신이 뭐 공부는 제대로 했겠나 하는 인상 비평 수준의 이해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그렇지 뭐 하는 그런 인상 비평 수준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반미주의자세요? 미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보수 정치인한테는 안 해요.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 김병기 의원의 부인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라면서 MBC가 녹취하나를 보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지난 16년 7월에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다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을 MBC가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나섰을 뿐이거든요. 네. 원내대표 후보를 검증하는 보도를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통화를 부인이 유출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내부 감사가 있었어요. 그때 문제 없다가 결론 난 것이고 감사를 2번인가 했잖아. 누군가 국정원에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 합니다. 그때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잘립니다.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 있던 시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 TF에 차출이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인사처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랬다고 다른 거예요. 이전 정부 인사라고.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복직을 해요. 복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 복직했다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은 관두고 문재인 후보 시절에 2016년에 인재 영입이 돼요. 그 시절에 제가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들이 기무사 장교였어요. 현역으로. 네. 아버지를 따른 국정원에 임용시험을 칩니다. 아들이. 서류하고 필기하고 체력을 다 통과해요. 그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신원조에서 떨어졌다고 통보가 와요. 아버지가 국정원 인사처장이었는데 그리고 아들은 기무사 현직 단교였는데 어떻게 신원조에서 떨어져요. 이게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의 미보인 아버지 때문에 문제없는 아들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근데 아들은 떨어지니까 매년 응시합니다. 2016년까지 계속 떨어지는데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 가서 드디어 합격하는데 네 번째인가? 뭐 그때 합격을 해요. 네 계속 번째. 시험을 쳐가지고 매년. MBC가 보도한 녹취는 2016년 중반까지인가? 계속 떨어지는 아들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항의를 하는 전화예요. 이게 부당함에 대해서. 야당 인사가 어떻게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로 인사청탁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될 놈을 붙이는 것도 인사비위지만 될 놈을 떨어뜨리는 것도 인사비위예요. 당시 국정원이 정치적 이유로 될 놈을 떨어뜨린 인사비위를 저지른 거 아닌가라고 취재할 일이죠.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그 뒤로는 거치겠죠. 예. 그리고 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야당에서는 우리 공장장님 그 김어준 방통위원장 만들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국민의힘 저 너무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대법관 일주일 시켜주시면 그때 다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0월 18일 날 서울고등법원에 판사 3명이 앉아가지고 온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국민투표율 80% 투표 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을 판사 3명이 앉아가지고 너 감옥에 다시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국민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국민들이 대배심 재판을 배심원이 몇 명이냐? 5천만 명이냐? 대배심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딴 거 필요 없어. 대통령 해. 라고 국민이 지금 명령을 한 거거든요. 판사 3명이 앉아가지고 이재명 피고 자 당신 감옥 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언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분간 통화했다고. 체포영장 나오기 전에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켜줄 관저, 경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체포되면 그때부터 나오기 어렵거든요. 만약 3차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럼 다른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23년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지금도 떨고 있는데요. 카메라 울렁증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